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칼로리 계산도 해보고 검색도 조금 해보다가 아마도 귀찮아서 관두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막상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영상 마지막에 일주일 식단도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 제공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제시된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각 개인의 연령과 활동량에 따른 에너지 필요량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은 표입니다. 여기서 저활동적, 활동적, 매우 활동적인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활동적인 경우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주로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집안에서 활동이 거의 없는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활동적인 분들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등도 신체 활동이나 일주일에 최소한 75분의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는 수준으로 매일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우 활동적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최소한 300분의 중등도 신체 활동이나 주당 최소한 150분의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는 수준을 말하며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 운동선수, 힘을 많이 쓰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표에서 보면 대한민국 성인 저활동적인 40대 여성의 하루 평균 섭취 권장량은 약 1800에서 1900kcal입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과 연령에 따라서 필요한 하루 에너지 섭취 권장량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1800kcal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하루 1200kcal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체지방 1kg을 줄이려면 7700kcal를 소모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600kcal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으면 이론적으로 한 달 30일 기준으로 18000kcal이고 지방 2.3kg 정도를 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달 내내 물만 먹고 쫄쫄 굶으면 당연히 더 많이 감량이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다고 하더라도 몸에 무리가 오고 계속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너무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몸에서는 위험한 신호로 판단하면서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려고 점점 변해갑니다. 즉,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체중 감량을 방해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적정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200kcal는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체중 감량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하면서도 현실적인 칼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200kcal 다이어트 식단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왜 다음과 같이 구성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에너지 적정 비율은 탄수화물이 55%, 단백질이 20%, 지방이 25%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식단에서는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백질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탄수화물 30%, 단백질 40%, 지방 30%의 비율로 구성하였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으면 챙겨 먹기가 어려울 거고 너무 종류가 적으면 금방 질릴 수 있어서 적절한 종류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주요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고 이 에너지는 신체 활동과 뇌 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식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탄수화물을 포함했습니다. 오트밀의 경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자는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더 풍부하며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고구마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며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음은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잖아요. 단백질은 또한 신체의 조직을 회복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체중 감량을 할 때 근육량이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해요. 보통 체중을 기준으로 1에서 1.2g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이번 식단에서는 65kg 기준 2g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130g의 단백질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백질 음식이 바로 닭가슴살이죠.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매우 이상적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고단백 저지방 식품입니다. 소고기 안심은 철분과 아연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도 좋고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 형성에 좋습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D가 많아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은 비타민 B1이 풍부하여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고 고단백 식품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 콜레스테롤이 없고 소화가 잘 됩니다. 채식주의자에게도 좋은 선택이에요. 삶은 달걀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단백 식품입니다. 지방은 호르몬 분비와 세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은 또한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도와주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번 식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방을 드시면 됩니다.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E와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호두는 오메가3와 지방산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 염증 감소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준비한 다이어트 식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식단은 하루 1000에서 1300kcal를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꼭 이대로 100%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기호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단을 보시면 앞에서 언급했던 음식들 이외에 과일, 요거트, 채소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골고루 섭취해주세요. 식단대로 먹었는데 배가 조금 고픈 날에는 하루 한 번 요거트나 두유 같은 간식을 추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